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CNN의 방송 모습을 한번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Aisha Sasay. We have some breaking news for you this hour. Let's get right to it. There are reports of seismic activity in North Korea. No word yet on whether this is some kind of nuclear test, but past tests have been detected as earthquakes. 네, CNN뿐만 아니고 전 세계 주요 뉴스들이 오늘 6차 핵실험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국제부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은 아직 반응을 내놓기 전이죠. 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추정 시간은 오늘 낮 12시 29분쯤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주말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지만 결국 레드라인격인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지 못한 셈인데요. 미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김정은이 트럼프에 반항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만큼 앞으로 미국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도 북한 핵실험 소식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강요회의를 소집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아베 총리는 관저로 나와서 핵실험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방사능 물질 채집을 위해 자위대 훈련기를 일본 주변 상공에 파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북한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특히 CCTV 인터넷판 앙시망은 지린성 영길시와 백두산 천지 부근 등지에서도 진동을 뚜렷이 감지할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새벽 시간이라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도 자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선물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죠. 그 발언을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ed by 100% by our military. We're backed by everybody. And we're backed by many other leaders.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네, 신숙호 부장, 이제 미국도 날이 밝으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발칵 뒤집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뭐 실무자들은 밤을 새면서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아침이 밝으면 그게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국방부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오든 아마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네. 이번 그 북한의 핵실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시험도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지만요. 네. 어쨌든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해서 10,000km 이상을 띄워서 미국을 공격하겠다. 이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거를 시험했다고 북한이 밝혔기 때문에 미국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장 지금 당혹스러운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일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 전에서부터 자기가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든 아니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다루든 어쨌든 북한을 다뤄서 북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 취임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을 통해서 자기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죠. 분노와 화염이라는 말도 했고 또 네. 김정은이 굉장히 영리하고 합리적으로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어쨌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사실 보여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여태까지 한 말들을 부정당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단히 지금 궁금합니다. 김 실장님, 그런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미국의 요청으로. 근데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바로 보고가 됐을 텐데 뭐 정확히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그 통화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핵실험 전이었을 것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네. 그렇다면은 뭐 그 두 사람이 논의했던 것은 지난번에 화성 12형이 일본 위를 넘어간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뭐랄까 분개하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동맹국을 잘못하면 공격할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베하고 트럼프의 그 대화 내용은 일단은 화성 12형에 대해 대응했을 건데 아마도 내일쯤 하면 다시 한번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수폭탄을 실험했다고 하니까 미국과 일본의 그 국가 원수가 다시 한번 통화할 가능성이 있고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한 번 또 통화를 하시겠죠.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화성 12형 정도 2,700km 쏜 거 하고 수소폭탄을 시험을 했는데 그 수소폭탄의 모양까지 보여주면서 이것을 ICBM에 실어서 워싱턴을 때릴 수 있다가 좀 큰 소리 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그 대응 수단하고 완전히 다른 대응 수단을 갖추지 않으면은 현재 주변국들을 미국이 안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아마 최고의 뭐랄까 군사적인 그 노력 또는 또 경제 외교적인 압박들 이런 것들에 강구를 해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외신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을 대담하게 보여준 것이다. 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첫 일성을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라고 왜 표현을 하냐면 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건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어떤 일관성이 없는 그런 국내 그러니까 정치인이다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외교적으로 어떤 군사적이나 외교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전 정부의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런 군사 외교적인 문제에서 전략적 인내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나 시리아의 폭격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바마 정부의 어떤 그런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문제는 지금 똑같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3, 4년 전부터 이미 2016년부터 3차, 4차, 5차까지 지금의 6차까지 이어지는 그런 핵실험을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관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는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반해서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온갖 어떤 그런 험한 말을 했다가 북한이 지금 어떤 굉장히 방사포니 단거리 미사일이 하는 굉장히 단거리의 실험을 한 이후부터 네. 북한을 인정하는 듯한 김정은이 내 말을 듣는다 그리고 굉장히 영리하다 이렇게 어떤 표현했다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6차 핵실험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첫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 상황까지 직면했을 때 과연 자기가 지금 내뱉은 말들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비난하고 외교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지금 잡고 있다라고 자랑했던 그 모습을 어떻게 지금 무마할 건지에 대해서 외신들이 지금 사실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 북한 미사일이 머리 위로 지나갔던 일본의 아베 총리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北朝鮮が核実験を強行したとすれば断じて容認できず強く抗議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네, 조금 전에 합참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도발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다. 하면서 한미 양국이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적 대응 방안.
뭔가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한 조치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한미 양국이 동시에 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할 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군 입장에서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군사적 대응 방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공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공격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부담스러운 지금 전장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울로 포탄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합참의장이 발언하는 대로 우리의 군사적 대응 방안은 강력한 어떤 응징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뭐 미국의 그 전략적 무기들이 와서 정말 강력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 네. 수준에서 같이 협조하겠다 정도 수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와는 별개로 우리와는 별개로 미국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도 내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군은 미군에 예속돼 있어가지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미군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한국군이든 미국이든 서로가 합의되어야 주한미군도 움직일 수 있고 우리 한국군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미 이사단 못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다 별개로 하고 미 본토에 있는 전력으로 저는 미군이 군사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 전력을 보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가 이제 뭐 오래전부터 진행된 걸 다 말씀드리면은 너무 길고 최근 며칠간 진행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 태평양 사령부 공식 발표인데요. 7함대에 원래는 본홈 리처드라고 하는 4만 톤짜리 강습 상륙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륙함에는 5척의 이지스함이 같이 있어요. 이걸 상륙 전단이라고 하는데 이 본홈 리처드가 수리하러 들어야 되니까 이걸 대신해서 와스프라고 하는 그 상륙 전단이 다시 대체를 해준다. 네. 그런데 그럼 와스프가 오면 얘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고 내년 4월까지 같이 있겠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본홈 리처드는 여기 있고 와스프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 와서 그럼 오면은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하지 않고 내년 4월까지 같이 있겠다.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이거와 똑같은 SX라고 하는 또 상륙 전단을 또 하나 더 보내겠다. 이 하나하나에는 한 개 해병 연대를 다 장비와 물자, 병력 전부 다 태울 수 있는, 즉 세계가 오면 한 개 사단이 해병 사단이 상륙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미 본토에서는 제10 산악사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UFG 훈련쯤에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산악사단의 86 보병 여단이 상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네. 산악사단 보병들이 상륙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미 해군의 루이스 B 퓰러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이것은 원정 상륙 기지선이에요. 상륙 기지가 되는 선인데 퇴역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재취역해서 미 해군에 배속시켰어요. 대단한 상륙 작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미군이 바로 상륙해서 원산으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미군이 또는 미국이 폭격으로 때리든 상륙을 해서 직접 들어가서 가져오든 이런 군사적 준비는 다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 정부와 우리 군에서 유심히 미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한국 내에는 어떤 그 포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물론 뭐 지금 신 대표님 여러 가지 사전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미국 본토의 전력을 북한으로 투입할지 뭐 이건 아직 확실하게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신석호 부장, 우리 김정모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 대응 조치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군사적 아까 저 합참의장이 얘기했던 것은 북한이 현재 또 핵실험도 하고 해서 핵으로 도발할지 모르니 거기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 미국에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르죠.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보 위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첫 번째가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택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핵을 제거하겠다라고 해도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또 미국이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도 하고 해서 현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해도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현재 북한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핵을 포기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북한에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최소한 인정을 하지 않으면 회담 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 회담이 시작되면은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 회담 시작 자체가 북한의 그런 아주 음흉하고 교묘한 계략에 미국이 말려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주한미군하고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바로 우리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이죠. 지난 4월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대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도 6차 핵실험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적어도 남북 간에 상당 기간 동안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단임 정부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는 개선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물론이고 중국까지도 지금 상당히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 원유 공급을 중단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굉장히 큰 카드가 될 텐데 미국은 또 중국을 굉장히 압박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 군사적 시위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원유 공급선을 차단하는 그게 사실상 북한의 생명선입니다. 네. 그것만 어느 정도만 해준다면은 북한 바로 두 손 두 발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안 하는 거죠. 예. 그랬다가 북한이 무너질까봐 중국이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하고 그거를 ICBM에 장착해서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유 잠가라. 하지만 지난번 결의안 때도 말을 안 들어서 지난번까지는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북한 당과 군부가 그 수출해서 달러를 벌 수 있는 주수입원인 광물 그리고 수산물을 중국이 살 수 없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까지 갔는데 그리고 중국이 그것까지는 지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다시 초강수 도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마지막 요구를 할 명분이 생긴 거죠. 네. 너희들이 계속 안 하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을 써라. 이제는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 기업과 은행들을 제재하겠다. 네. 협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도 시진핑도 지금 10월 18일 날 공산당 대회를 열어가지고 자기의 장기 집권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인접국인 북한 때문에 정말 미국의 강한 또 압박을 받게 됐기 때문에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서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서려고 하고 소위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거나 또는 러시아가 압박하거나 이런 그 강대국들 간의 지금 주변국들 간의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서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시간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강론을 말씀하시면서 킬체인이라든지 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시간보다 사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이 실전 배치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전술핵 배치든 또는 또 다른 무엇이든 우리가 북한과 대칭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갖기 전에는 무슨 다른 나라들의 어떤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선의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을 이제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촘촘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도 북한 핵실험 소식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강요회의를 소집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 아베 총리는 관저로 나와서 핵실험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강력히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방사능 물질 채집을 위해 자위대 훈련기를 일본 주변 상공에 파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북한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특히 CCTV 인터넷판 앙시망은 지린성 영길시와 백두산 천지 부근 등지에서도 진동을 뚜렷이 감지할 수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새벽 시간이라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도 자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선물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죠. 그 발언을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And we're backed by 100% by our military. We're backed by everybody. And we're backed by many other leaders.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네, 신스커 부장 이제 미국도 날이 밝으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발칵 뒤집혀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뭐 실무자들은 밤을 새면서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아침이 밝으면 그게 백악관이든 국무부든 국방부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오든 아마 입장을 발표할 겁니다. 네. 이번 그 북한의 핵실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미사일 발사, ICBM 발사 시험도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지만요. 네. 어쨌든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해서 1000km 이상을 띄워서 미국을 공격하겠다. 이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거를 시험했다고 북한이 밝혔기 때문에 미국도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장 지금 당혹스러운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일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 전에서부터 자기가 북한을 다룰 수 있다고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과 대화를 하든 아니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다루든 어쨌든 북한을 다뤄서 북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 취임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을 통해서 자기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죠. 분노와 화염이라는 말도 했고 또 네. 김정은이 굉장히 영리하고 합리적으로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어쨌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사실 보여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여태까지 한 말들을 부정당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단히 지금 궁금합니다. 김 실장님, 그런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거든요. 미국의 요청으로. 근데 전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바로 보고가 됐을 텐데 뭐 정확히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의 그 통화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핵실험 전이었을 것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네. 그렇다면은 뭐 그 두 사람이 논의했던 것은 지난번에 화성 12형이 일본 위를 넘어간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뭐랄까 분개하는 상태인데 왜냐하면 동맹국을 잘못하면 공격할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일 동맹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베하고 트럼프의 그 대화 내용은 일단은 화성 12형에 대한 대응이었을 건데 아마도 내일쯤 하면 다시 한번 전화 통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수폭탄을 실험했다고 하니까 미국과 일본의 그 국가 원수가 다시 한번 통화할 가능성이 있고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한 번 또 통화를 하시겠죠.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화성 12형 정도 2,700km 쏜 거 하고 수소폭탄을 시험을 했는데 그 수소폭탄의 모양까지 보여주면서 이것을 ICBM에 실어서 워싱턴을 때릴 수 있다가 좀 큰소리 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그 대응 수단하고 완전히 다른 대응 수단을 갖추지 않으면은 현재 주변국들을 미국이 안심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아마 최고의 뭐랄까 군사적인 그 노력 또는 또 경제 외교적인 압박들 이런 것들에 강구를 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외신들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을 대담하게 보여준 것이다. 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첫 일성을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 리스크라고 자, 외신들도 오늘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CNN의 방송 모습을 한번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I'm Aisha Sasay. We have some breaking news for you this hour. Let's get right to it. There are reports of seismic activity in North Korea. No word yet on whether this is some kind of nuclear test, but past tests have been detected as earthquakes. 네, CNN뿐만 아니고 전 세계 주요 뉴스들이 오늘 6차 핵실험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 국제부의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아라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은 아직 반응을 내놓기 전이죠. 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추정 시간은 오늘 낮 12시 29분쯤으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주말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지만 결국 레드라인격인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지 못한 셈인데요. 미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김정은이 트럼프에 반항하는 대담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